식물은 항상 물을 머금어서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서 가요. 그러니까 식물이 있는 주변은 항상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 기능이 기본적인 건데 그걸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이런 거 건물에다 넣었을 때 건물이 시원해지겠다 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옥상 녹화하고 벽면 녹화 이쪽에 많이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기정화. 요즘 뭐 밖에 있는 나무들의 그 도시에다가 가로수를 심는 첫 번째 이유는 공기정화가 목적이에요. 도시에 이제 공해 물질을 제거하라고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 요게 이제 요즘은 실내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실내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에서 실내 식물이 사람을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밀폐된 곳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기서 지금 공기정화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우리나라는 실내에다 식물 넣는 거 되게 아직은 멀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밑에 여기 시청 로빈가 그쪽에 보면 벽면에 식물 심재돼 있던데 그것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저번에 봤을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벽면 녹화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업들이 식물을 주로 전공하신 분들이 업을 하신 게 아니고 건축이나 조경을 하셨던 분들이 아 이거 돈 되겠네 뛰어들어서 그냥 하신다 보니까 또 제가 자꾸 뭐라고 하게 됩니다만 조경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외국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적으로 막 공부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가서 보시고 괜찮겠네? 머리 조금 물려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것들 얘기를 이제 잠시 하고요. 이건 뺐고요. 이건 뭐 한 예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담쟁이가 있는 경우하고 담쟁이가 아예 없는 경우 온도를 딱 재보면 28도, 36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내 온도는 별 차이는 없지만 실내도 이쪽이 실내예요. 똑같은 이곳은 실내, 이쪽도 이곳은 실내예요. 그래서 보면 실내 온도가 25.5도, 27도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1.5도 차이면 상당히 큰 온도예요. 저 정도면. 우리가 0.5도만 낮추면은 그 전기 에너지가 7%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낮출 수 있으면 그게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 1.5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벽면 놓고 하고 옥상에다가 식물 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서울시 온도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면 그래 우리가 돈 대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옥상 녹화, 옥상 정원을 꾸미겠다고 하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아마 50% 줄 거고요. 50%를 걔네가 부담을 해요. 그 민간은 조금 달라요. 3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목적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냥 갈게요. 뭐 식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 항상 우리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나쁜 것도 있어요. 네, 나쁜 거 있는 거 좀 보자고요. 그래서 나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알러지가 있어요. 네, 알러지 또는 알레르기라고 하죠 보통. 그죠? 봄에 날리는 꽃가루 알레르기도 많이 있으시죠. 나가시면 막 재채기 하고 콧물 나고 열 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식물하고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분들.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면역 반응 일종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놈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수준이 아니라 위험한 것들.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독이 있는 식물들. 그죠? 독초들. 이건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세 번째가 이제 지저분하고 귀찮고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가을에 은행나무에 단풍이 몽땅 들었어요. 그죠? 밖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떤가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네. 마인드가 이제 두 개로 갈라져요. 예쁘다. 저거 밟아보고 싶다. 두 번째. 저 지저분한 거 밟으면 시커매지고 빨리 치워야지. 그죠? 아파트 단지에서 그 두 파가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두 파가 싸워요. 그 아파트 이제 가을 되면 낙엽들이 떨어지겠죠. 어떤 분들은 낙엽 제발 치우지 마라. 왜? 나는 밟는 소리 그거 밟아보고 싶다. 난 자연을 느끼고 싶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빨리 치워라. 왜? 지저분해지니까. 항상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런 건데 어쨌든 요거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데가 은행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가로수로. 걔네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은행나무가 가을에 되게 단풍이 많아요. 거기가 송파구에 은행나무길이 많아서 치워야 되거든요. 그 치우는 비용이 거의 뭐 매년 2억 뭐 이렇게 들어요. 얼마 안 드는 것 같죠. 그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걔들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한 데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강촌에 가시면요. 강촌이 아니지. 저기 남이섬에 가시면요. 남이섬에 송파은행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은행나무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길에 가시면 가을에는 은행나무 바닥에 잎이 싹 깔려 있어요. 그 잎은 다 어디서 왔냐? 송파구에서 온 거예요. 그럼 그거 인위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깔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수거 거인에는 제거 비용이 그 청소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남이섬에선 대고 자기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송파구 입장에서 뭐예요? 그 비용을 줄이는 거고 그 남이섬 입장에서는 자기네 관광 자원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썩어서는 이제 비료로 써야죠. 예, 싹 걷어서 바닥에 깔아서 예쁜 사진을 만드는 게 그런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이섬에서. 그런 건 뭐 아이디어를 내시면 돼요.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면 그 중에 이제 이런 독성 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더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요런 놈 있어요. 우리나라 그 식물 중에 혹시 이런 식물 보시면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남성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알고 가계세요. 천남성. 네, 천남성이라는 식물은 굉장히 독초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다 독 있는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천남성이라는 식물인데 일단 꽃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얘들은요. 이렇게 두루미처럼 생기기도 하고 안에 특이한 꽃이 있는데 아이고 그냥 넘어갔구나. 천남성이라는 식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거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렵다. 대극속이 있어요. 식물 중에 천남성과, 천남성과, 대극과 식물이 있어요. 얘들은 거의 다 독이 있어요. 거의 다 독이 있어서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다음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이에요. 생긴 게 투구처럼 생겼거든요. 투구꽃이에요. 투구꽃. 혹시 영화 각시 투구꽃의 비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별로. 그런 영화에도 보면 저 꽃이 나와요. 예, 저게 독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거 뿌리를 사약으로 씁니다. 사약재료로 쓰는 거라서 저거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보시면 혹시 이 꽃 뭐 닮았는지 아세요? 물인데? 물에 사는 것 중에 여러분이 나물로 먹는 게 있어요. 미나리죠, 미나리. 미나리 종류인데요. 이건 동미나리예요. 동미나리. 미나리 중에 동미나리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드시면 즉사예요. 생긴 게 비슷합니다. 근데 다행히 희귀식물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어디 야생 산 이런 데 습지 가셔서 미나리처럼 생겼다고 함부로 뜯어 드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전 코끼리도 죽여요. 네, 동미나리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생식물 산에 가서 그래서 함부로 나물 뜯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네, 함부로 뜯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봄에 나무로 뜨기 딱 좋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꽃만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약간 가지색 뜨는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 피거든요. 저 식물 이름은 미치광이풀이에요. 미치광이풀, 독초예요. 미치광이풀 이름에서 딱 나오죠. 저거 드시면 미치고 날뛰다가 죽어요. 옛날에 소가 저걸 뜯어먹고 미치고 날뛰다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설에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나가서 먹을 게 없어서 저걸 허기를 달래기 뜯어 먹었다가 미쳐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시어머니도 안 죽이고. 시어머니 왜 죽여요? 옛날엔 다 도망갔죠. 요즘은 싸우지만. 그 다음에
요런 놈도 있어요. 딱 보면 곰치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뜯어 드셨다간 이것도 역시나 큰일 납니다. 안전부채라는 식물이 있어요. 안전부채. 다행히 이건 잎이 굉장히 커요. 근데 봄에 초봄에 갔을 땐 작아요. 손바닥만 하니까 이게 야 취인가 보다 하고 따기 딱 좋아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봄에 나물 딸 때는. 여기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이건 뒤에 비슷한 놈이 하나 나오는데 이 박새라는 식물이 있어요. 박새 또는 여로라는 식물이 있는데 저것도 사약재료예요. 생긴 건 저렇게 보여도 아주 독한 놈들이라 큰일 나요. 드시면. 자, 또 나무 중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 여러분이 이제 흔히 보시는 식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천사의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엔젤 트럼프죠. 엔젤 트럼펫. 그죠? 이것도 독초예요. 예. 향은 좋죠. 그러나 꽃이나 이런 걸 드시면 환각에 빠지면서 막 이렇게 갑니다. 환각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마약 성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하면서 호흡곤란 막 그러다 가요. 잘못하면. 저거 풀같이 생긴 거죠? 아니요, 이건 나무죠. 나무예요? 나무고요. 풀같이 생긴 게 하나 또 있죠. 동말풀이라는 게 있어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혹시 봄에 많이 보실 거예요. 봄에 초하류로. 못 보세요?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불이 안 꺼지니까 더 모르시겠다. 여기. 좀 불 좀 여기 꺼주면 좋겠는데 안 꺼주시더라고. 루피너스라는 식물인데요. 루피너스. 나중에 초하류 하시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단용으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 보세요. 노란 꽃이 이렇게 늘어져 있죠. 꽃은 아카시 나무처럼 생겼어요. 꽃은 색깔만 노란색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금사슬 나무고요. 이건 루피너스예요. 둘 다 콩과 식물이에요. 콩과 식물인데 우리가 콩들 먹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드시면 안 되는 콩들이 있어요. 루피너스 나중에 열매 맺으면요. 콩하고 꼬투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콩하고 꼬투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열매도 당연히 똑같이 생겼겠죠. 그거 드시면 큰일 나요. 뭐 많이 드시면 더 큰일 나고요. 청산가리 성분 들어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카시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카시나무 열매는 안 먹잖아요. 예. 꽃은 드시죠. 예.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것들은 열매를 드시면 안 되는 놈들. 이것들은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요. 아카시나무요. 이건 금사슬 나무고요.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런 거 있고요. 이건 누군지 아시겠어요? 벚꽃 닮은 매실나무예요. 사실은 매실나무도 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매실의 독이 있는 거를 우리는 지금 약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적당히 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독도 많이 들어가면 독이 되지만요. 이게 농도가 약해지면 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독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쟤들도 독이 있어요. 매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살구씨에도 독이 있어요. 살구씨도 드시면 안 돼요. 한약재로 쓰죠. 한약재로 쓰는 것들은 다 다른 거하고 섞어서 쓰죠. 섞었으면 그 독을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재밌는 거는 여러분 사과 드시죠? 사과씨는 드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사과씨에도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 있어요.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소량은 뭐 괜찮아요. 워낙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쌓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포도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포도씨는 씹어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그 매화요. 네. 저게 뭐 우리 뭐죠? 옛날 선비들이 그리는 매화하고 저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옛날 선비들이 그리던 매화는 일명 설중매라고 해서요. 그런 것도 열매를 맺나요? 다 맺죠. 저거하고 똑같아요. 네, 같아요. 같은데 대부분 흰색, 백매 위주로 돼 있고요. 그 설중매가 개화기가 좀 빠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눈 속에서 꽃이 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매화보다도 조금 더 빨리 피는 그런 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화가 살구하고 얘네들이 교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막 섞여 있어서요. 이게 살구인지 매화인지 살구인지 매화인지 헷갈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많이 그랬죠. 우리가 매실 어린 놈 따다가 막 술 담그고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엔 거의 50대 50은 살구하고 매실하고 섞인 거예요. 왜 구분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일반인도 구분 못 해요. 어릴 땐 열매 똑같이 생겼어요, 둘 다. 커서 이제 열매가 다 익어봐야지 알거든. 매실도 노랗게 익어요. 여러분이 노랗게 익은 걸 안 보셔서 그렇죠. 네. 똑같이 노래져요. 자, 또 이런 식물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있는 건 이 식물이에요. 이건 남부지방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름에. 네, 유도화라고 부르는. 이건 많이 이름 알려진 식물이에요. 유도화 식물인데 요거는 그 딱 밖에 소풍 나가면 쓰기 좋은 놈이에요. 가지가 잘 꺾여요. 또 고다요. 껍질도 잘 벗겨져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쓰기 너무 좋아. 거기에 이제 혹시나 꼬치구이 같은 거 해 먹으려고 하면 꼬치구이 꽂기도 좋아요. 고기 산적이랑 꽂기가.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구워 먹다가 보면 지백을 같이 먹게 되겠죠. 예, 이제 위험한 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옛날 위기 탈출인가 어딘가에는 저거 먹고 죽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도 실험해봤어요. 어떤 분이 죽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 하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남부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로수로. 그러니까 그 군수들이 저 얘기를 봤어. 그래서 또 보고 독 있는 식물을 왜 심어놨냐고 다 뽑으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조경은 그 우리 이제 선배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아시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니네 왜 그러냐 오버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 그럼 내가 먹어보겠다고 실제로 잎을 다 뜯어갖고 갈아갖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대요. 네, 유두화는 꽃 종류가 많아요 지금요. 대부분 이제 그 핑크나 붉은색 계열이고요. 흰색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줄기들이 아주 곧게 생겼어요. 딱 끊기고 껍질 잘 벗기고. 그러니까 쓰기가 좋아요.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런 놈도 있어요. 요거 요즘 많이 나올 거예요. 듀란타라는 놈인데 여러분 사진은 없어요.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다 넣을 수는 없어서. 듀란타라는 놈이고요. 요거는 그 남부지방 가시면 많이 보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멀구슬나무라는 식물이 있어요. 가로수로 크게 많이 심는 식물이거든요. 저도 열매나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식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집에서도 키우죠. 모르시겠어요? 천리향. 천리향이에요. 서양이라고 부르는 천리향. 네, 천리를 간다 향기가 굉장히 좋죠. 또는 백서향이라고 해서 흰색 꽃이 피는 건 백서향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독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어른들은 웬만하면 안 뜯어먹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을 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항상. 어린이들 애들은 손에 닥치는 대로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란타나라고 해서요. 7변화라 그래요. 7번 변한다. 꽃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저렇게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저게. 저것도 나무예요. 근데 저게 지금 1년 초로 해서 많이 팔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저 나무가 봄에 이제 그 나무인데 봄에 심어 놓으면 가을까지는 계속 볼 수 있어요. 쟤들은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물론 겨울 되면 다 죽어요. 이제는. 그죠? 7변화라고 해서 이것도 독초입니다. 독초.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의 정원수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상록성 식물하고 무늬종. 주로 이제 아직까지는 상록성 식물을 많이 찾고요. 왜냐면 겨울 되면 볼 게 없어지잖아요, 나무들이.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겨울에도 좀 볼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연세가 드시고 이제 세월을 좀 느끼신 분들은 겨울엔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쨌든 뭐 대다수가 요구하니까 이런 상록성 식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녹색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나무엔 별로 없어요. 불행하기도. 이쪽에서는 안 돼요. 이쪽에서는 별로 없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무늬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녹색만 보죠. 우린 대부분이 나무 식물하면. 그런데 앞으로는 색깔 있는 것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황금소나무. 희귀성이 있잖아요.
그런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고요. 또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잎의 색깔이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꽃이 안 펴도. 꽃 대신에 잎의 색을 보는 거예요. 관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런 무늬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 기존의 조경이나 정원 쪽에서는 주로 외국종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자생식물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적 기능성 식물이 증가할 거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경사지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옥상 같은 공간들에 식물 심어지는 게 조금씩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피식물 많이 안 썼거든요. 나무하고 철쭉. 나중에 조경이나 이런 데 한 대 많이 가서 보세요. 대부분 큰 나무 있으면 그 밑에 철쭉이나 뭐 아잘레 이런 거 좀 있을 거고 그 밑에 잔디. 그다음 끝.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잔디 대신에 나무 그 틈새에다가 이 지피식물이라는 걸 심어서 흙이 안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다음 이건 제 생각인데요. 5번째 이건 또 얻었어요. 앞으로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식물이 늘어난다. 일명 감성식물이라고도 하고요. 향수식물. 향수라는 게 냄새나는 향수가 아니고요. 그 얘는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고 뭔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식물들이 늘어날 거래요. 왜냐면 어디 가서 정원을 만들어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대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죠. 딸이 나면 뭘 심었죠? 오동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이의 이름을 주면 이건 그 아이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점점점. 또 어떤 나무에 테마가 있는 것들, 이야기가 있는 것들. 한 예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뉴턴의 사과나무가 있어요. 뉴턴 하면 사과나무 생각나시죠? 네. 그 사과나무가 영국에 있거든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키워서 사과나무를 만들어놔요. 그럼 그 자리에 갔을 때 얼마든지 뉴턴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늘어납니다. 뉴턴은 사과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요 지금요. 네. 자, 그런 감성식물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 6번째가 이제 식재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점점. 예전에는 나무를 옮겨 심어도 죽기 때문에 대표적인 놈이 이제 소나무입니다만 소나무 같은 식물들은 옮겨 심고 바로 잠금 다 집을 안 해요. 조경 공사를 해도 지급을 안 합니다. 1년 지나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옮겨 심었을 땐 멀쩡해요. 1년 지나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업자들 측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니네가 관리 못해서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소나무라는 놈을 알기 때문에 소나무는 원래 옮겨 심고는 안 보여요. 이게 멀쩡한 놈인지 죽을 놈인지를 1년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1년 다음에 반년이든 1년 지나야지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 이건 제대로 공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요즘은 근데 이제 뭐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 분재배 컨테이너 플랜트라고 해서 용기 재배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최근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의 10번인데 처음에 심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심어서 예쁘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만 심어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심어놨을 땐 1년은 무조건 예뻐요. 왜냐면 디자인 막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지나면 그게 이제 막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식물 간의 경합도 있고 해서 한 놈이 치고 넘어가고 어떤 거는 지고 그러면 예쁘다고 만들어놨는데 어떤 건 사라졌어요. 그 디자인이 깨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원하시는 분들은 그 몇 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돼요. 몇 년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임춘환 선생님 거를 다 못 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조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다 망했어요? 저기 있는 거? 거기는 거의 1년초 위주로 하셨었어요. 그때.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디자인 예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아까 잠시 봤을 때는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긴 했었어요. 어쨌든 요 관리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조경 쪽에서는 조경 관리사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를 안 되겠다. 그 주로 이제 도시에 있는 뭐 정원이나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시 숲 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거는 원래 그 조경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임악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요즘 숲에 있던 그 산림하시는 분들이 산을 내려왔어요. 산을 내려와서 도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이제 산에선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도시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할 일이 뭐냐? 그래, 숲 도시에다가 이제 그 공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름을 숲으로 바꾸고 그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들면 우리 학생들도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조경 쪽에서는. 그거 원래 조경에서 하던 거잖아요. 니네가 왜 나오냐 막 싸웠거든요. 결국은 졌어요. 법을 먼저 만들어 버렸거든 저쪽에서. 그래서 도시숲 관리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싸웁니다. 조만간 이 숲하는 사람들 농촌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는요. 저희하고는 이제 한바탕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 원예 농업 쪽하고. 근데 또 이길 거예요 쟤네가. 워낙 법을 잘 만들어내요. 법 만드는 게 최고예요. 이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 만들어 놓고 법 만들고 하면요 꼼짝 못해요. 이쪽에서는 안 움직이지 않는 사이에 여기서 법 만들어내면 이미 법이 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법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숲 관리사 같은 데가 이런 관리 중요성을 이제 따져갖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재밌는 건 요 도시숲 관리사를 만든 분은 사실은 조경학과 교수예요. 본인도 지금 조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사실상 조경학계에서는 배신자가 된 거죠. 그죠? 하지만 가장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뭐라고 못해요. 그냥. 본인들이 안 한 건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록성 식물들하고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늬종들이에요. 이게 아까 보셨던 유두화예요. 똑같은 협죽도예요. 그냥 단순히 녹색이 있을 때하고 잎에 색이 있는 경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년 내내 이제 꽃이 안 펴도 잎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였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건 산딸나무 라는 식물이고요. 무늬산딸이고요. 요건 더 재밌는 놈이에요. 요건 봄에 새싹 나올 때 보면요. 보통은 이건 녹색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봄이 새싹 나올 때쯤 되면 저렇게 색깔이 3개 이상이 나와요. 색이 이제 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엔 빨간색 나왔다가 노란색,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이제 삼색조팝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삼색조팝. 꽃 필 때쯤은 이제 핑크색 꽃이 피게 되고요. 이러다가 이제 여름쯤 되면 이런 색깔들이 서서히 사라져서 약간 노란색 내지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꽃이고 가을 되면 또 추워지겠죠? 그때면 또 색깔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울 빼고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개나무라는 식물인데 안개나무라는 식물은 꽃이 이제 흰색으로 안개처럼 펴요. 뭐 여러분 별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나 얘도 이제 잎 색깔이 이렇게 자색을 띠는 게 있어요. 자색. 그래서 보통 무늬가 있는 것들은요. 보통 흰색, 노란색, 빨간색 계열이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색깔들이 나온다. 자, 그 외에도 뭐 기능성으로 보면 이런 벽면에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타고 가는 벽면성 식물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옥상이에요. 옥상에 이렇게 이제 정원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옥상이 정원을 만드는데 옥상 정원에서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옥상은 대부분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추워요. 바람이 세요. 그리고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옥상 정원 하면은 물이 없으니까 건조에 강한 놈 위주로만 심었어요. 그건 조경하시던 분들이 하던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원예가 들어가면 원예하는 사람들은 물을 얼마든지 공급하거든요. 그죠? 인공으로 광수를 한든지 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원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옥상에 건조한 것만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온갖 거 다 심자. 그러면서 정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정원으로.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고 물은 이제 해결을 됐는데 추위에 약한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추위는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건조예요. 건조.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람이 문제예요. 바람. 밑에서 물 아래물을 올려봐도요. 위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대 버리면 이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바람에 센 놈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또 바람에 강한 식물을 찾는 게 또 일 중에 하나예요. 계속 연구는 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옥상에서 벼까지 키워요. 못 보셨나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요즘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요 옥상 있으면 옥상에다가 생태원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이런 이 벼농사까지 다 집니다 요즘은. 그만큼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시설 자체가. 멋있죠?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전부 다 이런 우리나라 이런 곳 있으면 정말 멋있을 텐데 부산 정도면 이런 거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예. 부산이나 이런 근데 건물 자체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사실. 예. 건물 자체가 멋있는 데다가 옥상 공간에 다 식물들이 심겨져 있어요. 위에서 보면서 식물밖에 안 보여요. 옥상뿐만 아니에요. 벽면에도 다 이렇게 식물들 심어놨죠. 그래서 지금 인공 녹화 하시는 분들 여기 한 번씩 꼭 가보시는. 그래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안 되죠. 우리하고는 온도가 다른데 여기가. 우리가 온도가 다른데요. 여긴 따뜻한데. 여긴 도쿄입니까? 오사카요. 거긴 지진 안 나요? 나겠죠. 쟤네는 내진 설계를 워낙 잘하잖아요. 워낙. 자, 그 다음에 식물을 식재하는 기술을 얘기해요. 이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심어놓고 나서 보면 외국의 정원이나 수목 심어놓은 데 가시면요. 반드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심어놨으면 주변은 반드시 바크 같은 걸 저렇게 덮어버려요. 우리는 심어놨으면 그냥 맨 흙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이제 자꾸 이제 밖으로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밖으로 덮어놓는 게 좋아요. 덮어놓게 되면 잡초가 안 나요. 두 번째 건조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꼭 밖으로 덮어주는 그 피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게 우리나라에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드니까 안 하려 그래요. 그리고 이 바크 전문 생산업체도 없고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맹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크 대신 이렇게 자갈 같은 걸로 그냥 덮는다든가 있죠. 근데 이것도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이 바크만큼의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저 그 아무 나무님이라도 예, 상관없어요.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 칩 갖고 하는 거죠. 예, 나무 칩. 나무 칩으로 두껍게 이제 하는 거고요. 안 되면은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소나무 잎 같은 걸로 덮어버리기도 해요. 솔잎 떨어진 거 있죠? 낙엽진 거. 그걸로 두껍게. 톱밥은 톱밥도 괜찮아요. 톱밥은 너무 작아서요. 날아가요. 아니 큰 톱밥이 있거든. 아, 그런 거 쓰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 벌목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것들 그거로 칩을 만들어 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한국에선 이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덮을 때 생나무 톱밥을 갖다 덮으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나무 바크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생나무도 거름이 됩니다. 거름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저거는 거름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톱밥 같은 거 말이에요. 톱밥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완전 톱밥은. 여기 공원에서 그 나무 저렇게 부시는 예, 잡목들 먼저 공원에 가보니까요. 분쇄기가 네, 있죠. 있더라고요. 공단 안에 무슨 공원인가? 예. 한참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분쇄기가 있으면 그 부셔서 그냥 덮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분해되면서 양분이 되긴 하겠죠 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어쨌든 요걸 하는 게 좋고요. 컨테이너식입니다. 이게 외국 가면 이런 식으로 다 용기에다 재배해서 이렇게 나와요. 용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심을 때 문제 없이 잘 자라게 되죠. 근데 이거 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사람 매일 가서 이게 하나씩 주려면 죽어나죠. 물 주다 보면 하루 다 할 것이 며칠 갈 거예요. 이쪽을 잘 보세요. 뭐가 있는지. 쭉 있는데 옆에 관이 쫙 가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시커먼 관이 옆에 싹 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화분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용어 모르시죠? 점적관수라는 거 혹시 배워보신 적이 없죠? 네. 여기에 물 주는 관이 있고요. 여기서 작은 관이 하나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콕 꽂아요. 그럼 물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건 원래 이제 원예 쪽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면 말라 죽지 않고 물도 너무 면적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놈한테만 딱딱딱딱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적관수라는 방식인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그 스프링클러하고는 좀 달라요. 스프링클러는 넓은 면적에 쫙 뿌려버리는 거고요. 그 물 많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요. 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점적관수 방식을 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했어야죠. 조경하는 분들하고 사실 그 농사 이제 원예하는 분들하고 같이만 했으면 충분히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안 되다가 요즘 합니다. 대부분 팔면 이렇게 팔아요. 그렇죠? 이러니 여기 다 잘려 있다는 얘기죠. 뿌리들이 스트레스 받겠죠. 당연히. 또 이런 걸 옮기 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무 원래는요. 보세요. 잘린 거 보이시죠 여기? 그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큰 나무거든요. 옮겨 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 잘렸죠? 뿌리가 잘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잘린 만큼 위도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그래서 뿌리가 잘린 만큼 지상부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게 원래 조경 관리에서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식재할 때는. 아마 그 뒤에 조경 식재하고 관리에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시겠죠. TR율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TR율. T는 탑, 위를 얘기하고요. R은 루트를 의미해요. 땅, 흙수, 뿌리. 뿌리하고 지상부에 비율이 있어요. 그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적당하게. 그걸 조절을 해서 이게 뿌리가 잘렸으니까 그럼 비율이 줄어들었죠. 뿌리 비율이. 그 지상부 비율도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 가지를 속간해버린다든가 잎을 훑어낸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또는 여기다가 가끔씩 일명 증산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증산 억제제. 그걸 뿌려요. 그러면 물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 버려요. 그럼 또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물 주는 게 있죠. 이거 보세요. 이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무 심어놓고 물 주는 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자주 주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조경공사를 해놨을 때 물 주는 게 어려우니까 말라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나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지주목 해놓고 어떤 뭐 전시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나무들은 잎은 다 말라 죽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첫째는 이 TR율 안 맞춰준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옥고공원에서 처음에 시흥 정원박람회 할 때 그랬어요. 나무들 엄청나게 말라 죽어 있는 거 제가 확인하고 갔었으니까 그때. 그렇죠? 이런 거 안 맞춰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걸 안 해놨거든요. 이거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이거 그냥 천막 같은 천막 말고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 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담으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는 구멍만 작게 뚫어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서서히 조금씩 나오겠죠. 그럼 식물이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죠. 전에 보니까 이 페트병을 물을 가득 채고 그냥 거꾸로 팍 박아놨더라고요. 그것도 밑에는 아마 구멍 뚫려 있을 거예요. 조금. 막에 열어놔.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2007년 이게 제가 미국 갔을 때 찍은 거고요. 그 이후에 한국에 왔었는데요. 뭐 제가 외국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잠시 구경 갔다 왔는데 저걸 봤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2010년인가 길거리 가다가 저 비슷한 걸 봤어요. 투명한 비닐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를. 그리고 거기에 특허 딱 또 써놨어요. 뭘까요? 외국엔 특허가 나 있지만 한국에 특허가 안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그냥 특허 걸어 놓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업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자들 대부분이.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저기 새끼줄 놓고 해놨잖아요. 예, 이거요. 근데 가로수들이 막 죽고 그러는 거 보면 거기다 그냥 고무. 예, 고무바. 근데 그거를 왜 안 자르고 심죠? 아, 그건 문제죠. 심을 때 이거는 일단 새끼 줄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저 볼이 깨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건 그냥 심어도 돼요. 왜냐면 새끼 자체가 썩으니까. 근데 고무바 같은 경우는 안 썩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뿌리도 잡아버리고 붙잡고 그런 문제인데 이 양반들이 공사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려요. 네, 묻어버려요. 그게 이제 하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자를 판정할 때 그 기준이 돼요. 지금은 고무바 제거했냐 안 했냐. 제거 안 해서 몇 년 뭐 한 1년 뒤에 나무 죽었다 그러면 하자로 인정이 돼요. 지금은 시흥시에 심은 나무들 많이 죽는 걸 이렇게 밀어보면 고무바 있을 거예요. 고무바가 이만큼씩 붙어있어요. 네. 그거 원래 다 제거하고 해야 돼요. 제거하고. 그런 거를 관리를 안 하나 싶어요. 근데 빨리빨리 심고 막 공사 빨리빨리 끝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거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요. 근데 그 철사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사도 마찬가지죠. 예.
철사 같은 것들이 다 분해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분해되긴 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철사 같은 것들이 뿌리가 자라면 뿌리를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 제대로 연결 안 돼서 또 죽게 되고. 문제는 고무바가 가장 심해요. 지금은 그 하자 기준에 원래 고무바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넣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는 자기네도 이게 관리 잘못이다, 자기네가 시공 잘못이다 나눠야 되거든. 싸워야 되니까 나중에. 자기네 시공 잘못으로 나오면 돈 내야 되는 거고 관리 잘못으로 한 거면 돈 안 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무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 제거했냐 안 했냐. 네, 그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수목의 이제 규격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조경 수목 같은 걸 사실 때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는 몇 점짜리, 뭐 몇 밀이란 얘기도 안 해요. 몇 전, 뭐 10전, 100전, 30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대부분 이 단위 자체가요. 이게 건축 쪽에서 나오는 단위예요. 조경도 건축 쪽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쓰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10전 하면 10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1cm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 용어를 나중에 혹시나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나무 규격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고를 재기도 해요. 수고. 용어상의 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통 여기 있는 나무 윗부분을 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부분을 수관이라고 하는데 이 폭을 수관폭 또는 수관고 이건 아시겠죠? 용어가 쉬우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첫 번째 가지가 나왔을 때까지 높이를 지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하고는 가로수로 쓸 때 중요해요. 첫 번째 가지가 낮은 데 있으면 지나가다 걸리겠죠. 그래서 가로수에서는 이 지하고가 중요한데 대부분 별로 안 따져요. 그럼 뭘 따지냐? 나무의 크기를 따질 때는요. 대부분 나중에 나무 가서 얼마짜리면 몇 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요걸 의미해요. 흉고직경을 의미해요. 흉고직경이라는 것은 가슴 높이에서의 두께. 두께를 보면 대충 나무 크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두께하고 크기는 거의 비례해서 자라요. 그래서 흉고직경만 대충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분들. 또 그분들도 다 흉고직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린 뭐 수고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업자들 가시면요. 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저 흉고직경만 얘기해요. 몇 전짜리 그러면 흉고직경이 뭐 30전이다? 아 흉고직경이 30mm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cm면 직경이 3cm거든요. 작은 건 아니에요. 50전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놈들이 됩니다. 점점.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흉고직경이라는 용어만 알고 계세요. 가슴 높이 거의 1.2m에서의 직경을 잰 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들 많이 하게 하는데 수관도 얘기하고요. 근원직경도 얘기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쨌든 이 흉고직경을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조경수목 도감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용어는 나와요. 다. 또 조경용어로 나오는 수첩이 있어요. 수첩을 보면 나무 있고 거기에 흉고직경 얼마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그 규격이거든요. 규격. 나중에 조경 공사를 할 땐 저런 걸 써야 돼요. 정원 공사 같은 거 하실 때도 H 얼마, W 얼마 이렇게 써서 거기다 넣어야 돼요. 품목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H는 수고고요. W는 수관폭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저건 나중에 설계상에서 저렇게 넣고요. 서로 얘기할 때는 저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 이제 몇 점짜리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서로가. 그게 흉고직경이 얼마다라는 뜻이에요. 수관을 이렇게 잴 때 말입니다. 네. 가지가 쫙 뻗어나가 있으면 끝에서부터 네. 끝이니까. 네, 끝에서 끝까지요. 요만큼 나와 있어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가 있어도 여기를 재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이렇게 뻗을 수 있겠죠. 이쪽은 없고 그래도 이렇게 재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모양 이상한 놈으로 빼버리죠. 근데 그런 거는 어떤 경우 특수목으로 따로 분류가 돼요. 특수목.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아까 나무 이름 이상한 거 있었죠? 댕강나무. 그죠? 특히 우리나라 식물들 이름들은 되게 재밌어요. 이름 붙이는 게. 이름 붙이는 게 여러 가지 이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호두나무. 그죠?
호두나무. 어디 가면 있죠? 천안에 가면 있죠? 예, 호두과자라고, 호두과자. 그죠? 호두과자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나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부르는 이름에서 보통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밑에 오시면요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주글란스 시넨시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영어처럼 생겨 있는 거, 그죠? 요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이 통용이 돼요. 저 용어는요. 네, 그래서 제가 주글란스 시넨시스라고 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호두나무를 떠올리고 저희 같은 과학자도 호두나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학명이에요.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안 배우셔도 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혹시나 외국 가시거나 하면요 저가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원 문화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죠. 유럽이나 이쪽에 가서 정원 박람회 이렇게 할 때 가서 보면요 할머니들이 저 학명을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이 와서 이게 뭐 얘기할 때 영명도 있는데 저런 학명을 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로 배운 사람이고 우리는 호두나무로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호두나무로 배운 그분들도 처음엔 이런 걸로 배웠겠죠. 차이니스 월넛. 영어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영어 이름으로 배우다가 점점 학명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학명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나라 이름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고요. 이름을 붙이는 건 이래요. 이건 빼고요. 보통 이름을 붙일 때는요. 나무나 식물도 모든 식물 다 그런데 이름을 붙일 때 특히 우리나라 식물의 이름을 붙일 때는 대부분 오감을 먼저 이용을 한다. 오감을 이용해서 식물 이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외관적인 특징, 대부분 오감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산지, 얘들이 어디서 사느냐. 그래서 이름을 보면 아 얘가 어디 살겠다 유추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습성이 나와요. 또 개화 시기, 예를 들어 봄맞이 꽃 언제 필까요? 봄에 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용도, 도장나무. 도장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회양목이라는 식물이에요. 염주나무. 스님들 염주 만들 때 쓰는 거. 설탕단풍. 설탕단풍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설탕단풍나무예요. 어디다 쓸까요? 설탕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탕단풍이라고 합니다. 사탕단풍. 그럼 뭔지 모르시겠죠? 커피 드시는 분은 알 텐데. 커피 드시는 분들은 시럽을 넣으실 텐데요. 그죠? 안 드시나요, 커피? 커피 전문점 가시면요. 시럽 넣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시럽 넣으면 달아지죠? 그 시럽이 메이플 시럽이라고 해서요. 단풍나무에서 뽑은 수액으로 만든 시럽이에요. 그래서 그 시럽을 만드는 단풍나무가 있어요. 그게 사탕단풍, 설탕단풍나무예요. 그게 캐나다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죠? 고로쇠나무라고. 한국에도 있잖아요. 고로쇠나무. 수액이 달잖아요. 뽑으시면. 그걸 증류를 하면 시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에서 만들어진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시각을 따서 이름을 붙인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종꽃. 종처럼 생겼어요. 영어도 보세요. 캔터버리 벨. 얘들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봤구나. 그죠? 이게 이제 비슷한 걸 볼 수 있고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부들. 부들 아시죠? 부들은 우리나라는 촉감을 갖고 따졌어요. 부들의 잎을 보면요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근데 벨 것 같은데 만져보면 전혀 안 베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부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은 핫도그 플랜트. 왜? 열매 생긴 게 핫도그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게 핫도그가 있었으면 핫도그라고 불렀을 건데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촉각 갖고 끈끈이 주걱. 끈끈하게 생겼으니까 끈적끈적 끈끈이 붙였고요. 모양이 주걱처럼 생겼으니까 끈끈이 주걱.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다음에 냄새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향나무. 이 나무에서 향기가 난다는 얘기죠. 생강나무. 뭘까요? 생강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줄기를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나요. 이거 여기서 생강 안 달려요. 모르는 친구는 생강 달리는 줄 알아요.
물풀의 나무 이건 효능과 관련이 돼요. 물풀에 물을 풀어요? 푸르게 만든다. 물을 푸르게 만든다. 즉 얘네 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으면 물 색깔이 약간 녹색,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염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대산 같은 데 가시면요. 계곡의 색깔이 맑은 물 색깔이 안 나올 거예요. 약간 녹색하면서 뭔가 조금 녹색 비슷한 갈색 비슷한 그런 색깔의 물이 떠요. 그건 계곡 쪽에 요 물풀의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미가 꿀풀 하면 꽃 속에 꿀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청각과 관련되는 나무가 있어요. 소리와 관련되는 거 꽝꽝 나무. 왜 꽝꽝할까요? 소리가 그냥 나요? 네. 딱총나무하고는 또 다르죠. 딱총나무는 딱총을 만든다 해서 딱총나무고요. 네. 모르시는군요. 꽝꽝나무는 안에 수분이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얘들을 불에 타는 데다가 던져 넣게 되면요. 수분이 펑 하고 터져요. 탈 때 계속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쾅쾅쾅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꽝꽝나무예요. 이제 비슷한 거 가볼까요? 자작나무가 있죠. 자작나무는 또 왜 자작나무예요? 네, 아시네요. 불에 탈 때 듣게 되면 조용히 자작자작 탄다. 자작나무예요.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나무 중에 닭나무라는 게 있어요. 닭나무. 닭. 종이 만드는 거죠. 한지 만드는 거. 걘 또 왜 닭나무일까요? 걔는 분지를 때 딱 소리를 내면서 부러진다 해서 딱나무에서 닭나무예요. 이름들이 그래요, 다. 네. 자, 그렇고요. 산지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지가 갯, 버들 어디서 살까요? 갯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갯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냇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냇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둘은 전혀 다르죠. 대부분 갯은 바다를 의미해요. 대부분.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게 예외예요. 지금 갯버들. 갯버들 얘는 예외적으로 바닷가가 아니라 냇가예요. 물이 많은 데 사는 놈이에요. 예. 물이 많은 데 사는 놈이고요. 거꾸로 예를 들어 갯매꽃이 있어요. 매꽃. 매꽃. 나팔꽃하고 비슷한 건데 갯매꽃이 있어요. 그럼 어디 살겠어요? 바닷가가 근처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물이 많은 데 살까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그렇죠? 갯버들은 물이 많은 데 사는 놈이고요. 갯매꽃 이 놈은 건조한 모래 땅에 사는 놈이에요. 습성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주의를 좀 하셔야 돼 이거는요. 그다음 그 외에도 골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골짜기에 산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잎에 골이 파여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뒤에 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다 빼고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놈 요즘 많이 나가는 놈 중에 하나야. 산수국이라는 놈이 있어요. 산수국. 이거 생태해설할 때도 되게 재밌는 식물이라서 많이 씁니다. 사진 다 찾지 마세요. 일부 막 넣어놨었기 때문에. 산수국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요건 수국이에요. 수국. 어디 살까요? 산에 산다는 얘기예요. 즉 이 나무는 또 작거든요. 크지도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산에 살긴 사는데 큰 나무들 밑에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산수국이고요. 그 다음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보세요. 이 두 개만 봐도 돼요. 하나는 참호동, 하나는 개호동. 왜 저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참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진짜 또는 쓰임새가 많고 품질이 좋고 예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딸을 낳았을 때 심었던 나무는 왼쪽에 있는 요 참호동이에요. 빨리 자라고 목재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가구 같은 걸로 많이 쓰거든요. 자, 오동나무인데 얘하고 꽃이 비슷한 건 아니고요. 잎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놈은 오동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가짜야.
아니에요. 또 품질도 떨어져요. 그럴 때는 개를 붙여요. 개. 예를 들어 여러분 살구는 먹죠. 그러나 먹지 못한 살구 하나 있어요. 개살구. 그죠? 개복숭아 많이 아시네요. 그죠? 그런 것들이 원래 비슷하긴 한데 이거 품질도 떨어지고 쓰지는 못하겠다 할 때 개자를 붙여요. 예. 원래 그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비슷한 놈이 있는데요. 이건 좀 예의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백합을 순수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날이라고 하죠. 네, 날이. 날이하고 비슷한데 크기도 작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개나리. 꽃 모양 잘 보세요. 약간 닮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개나리는 꽃은 작지만 워낙 많이 피기 때문에 더 화려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붙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냄새에 의해서 나옵니다. 생강나무인데 봄에 산수유하고 비슷한 게 있지만 산에 가시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줄기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나요. 생강 냄새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지당나무예요. 왜 삼지당나무일까요? 꽃이 세 개라서요? 한문이죠. 가지가 세 개다. 보세요.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또 위에 가면 또 세 개로 갈라져요. 계속 세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가지가 세 개인 당나무네요. 딱 부러지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층층나무. 모양에서 유추하셔야 돼요. 가지가 보통은 이렇게 놔야 되죠. 어긋나면서 계속. 근데 얘들 보면요. 가지가 여기만 있고요. 요 맨 아래층 하나 있고요. 여기 한 층 있고요. 여기 한 층 있고 여기 한 층 있고 여기 한 층 있고 층층층을 이루죠. 그 층층나무.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작나무. 자, 이제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 5월 되면 굉장히 큰 나무에 꽃이 하얀색 파득 차요. 대부분 모내기 철쯤 돼서 차요. 이거요, 이거. 오른쪽 거. 이게 이팝나무죠. 이팝나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팝나무의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모내기 철이라고 했죠. 모내기쯤 할 때 되는데 멀리 보니까 하얀 꽃밥이 있죠. 하얀 쌀밥이 있죠. 그거 몰라 보라. 저거 이 쌀밥이 저렇게 하얗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쌀밥 나무에서 이밥. 옛날에 쌀을 이씨 조선의 밥이라고 해서 쌀밥 이밥이라고 하거든요. 튀겨서 이팝나무가 돼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또 이런 놈이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이미 이팝나무 큰 놈 있고, 요걸 봤더니 작은 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좁쌀밥. 그래서 조팝나무. 네, 조팝나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죠. 요거 보세요. 무슨 나무일까요? 네, 꽃이 튤립을 닮았죠. 그래서 튤립 나무예요. 튤립 나무. 그죠? 튤립 나무. 백합나무라고도 해요. 열매가 백합처럼 생겼거든요, 또. 자, 요건요. 수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대요. 불두화입니다. 불두화. 수국하고 불두화는 전혀 다른 속이에요. 속이 전혀 다릅니다. 네. 목수국은 또 다른 거고요. 네. 불두화예요. 불두화는 부처님의 머리처럼 생겼다. 이건 참 귀하게 써준 이름이고요. 뒤에 가면 또 재밌는 놈 하나 나와요. 요거 보세요. 잎에 보면 잎을 안에 줄기에 날개가 달렸죠. 화살처럼 생겼죠. 그래서 화살나무. 이게 정원 쪽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을 단풍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그죠? 요건 뭘까요? 잎 모양 갖고 나옵니다. 칠엽수가 아니라 요거 팔손이. 그죠? 요건요 잎이 7장이죠? 칠엽수. 마로니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마로니에라는 식물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가시칠엽수라는 게 있어요. 뒤에 보여드리고요. 요건 잎이 5장이죠? 네, 오가피나무. 그죠? 네, 이게 오가피입니다. 가시오가피는 이것보다 조금 잎이 가늡니다. 더. 자, 요거 보세요. 이름들 계속 보고 가실게요. 이거 처음 보시나요?
떼죽나무는 아니고요. 잎이 여러분이 봄에 키우는 우리 그 채소 중에 하나 있어요. 여름에 많이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 고추나무예요. 고추잎 닮았나요? 고추잎을 닮았다 해서 고추나무고요. 쟤들도 고추처럼 잎 따서 우리가 나물로 먹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이거 개발이 안 돼 있어 이 나무가요. 근데 정원수로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제 제자분께서. 그다음 요 나무는 여름에 보면 아주 비단 실크와 같은 꽃이 피는. 그래서 저녁 되면 잎이 싹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잠자는 귀신나무, 자귀나무 란 뜻입니다. 그죠? 자귀나무고요. 그다음 요건요. 네, 오디라고 하는 건 열매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은 뽕나무죠. 그죠? 왜 뽕나무일까요? 네? 열매가 뻥 나. 열매가 뽕 나와요? 네. 뽕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방구 뽕. 방구와 관련돼야죠. 방귀와. 그죠? 생리현상과 관련된 식물이에요. 옛날에는 이 식물의 잎을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이제 드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장아찌를 하든지 막 썰어놔서 국수에 넣든지 하고 드시거든요. 드시면 이게 왜 요즘 많이 먹냐?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도 좋고 장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요 요즘. 그죠?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방구가 뻥뻥뻥뻥 끼겠죠. 그래서 뽕나무예요. 이름이 참 재밌죠. 그죠? 그런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건요. 잎이 하얀색을 띠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꽃 필 때쯤 되면 아까 핑크색 피는 게 하나 있어. 핑크색으로 띈 게 있었어요. 그게 쥐다래란 놈이고요. 요거는 개다래예요. 개다래. 그러니까 요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개다래 열매는 못 먹어요. 쥐다래는 먹을 수 있어요. 쥐다래는 쥐처럼 작다는 뜻이거든요. 열매가. 지난번에요. 그 배다리를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먹었더니 그 어디서냐면 통풍 중풍. 통풍 그게 네, 절인 거.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거는 뭐 가능하겠죠. 배달에 그 벌레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그건 약 쪽에서 관련된 거라서 효소로 쓸 수 있는 건 뭐 없는 건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효소제로. 그거는 따로 연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거 보세요. 가시가 무섭게 생겼죠. 근데 딱 가다 보면 이게 딱 걸리겠죠. 이게 옷이 딱 걸리기 좋은, 그래서 실이 걸리기 좋은 나무라 해서 실거리 나무. 이것도 굉장히 귀한 놈이에요. 꽃이요. 이렇게 예뻐요, 애들이요. 네, 실거리 나무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백수 갈 때 많이 넣는 나무예요. 네. 엄나무라고 하죠, 보통. 엄나무. 왜 엄나무일까요? 가시가 음하게 생겼다. 그죠? 정식 명칭은 음나무입니다. 엄에서 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름이. 그다음 요거는 가시가 3개가 탁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시에서 따와요. 매 발톱처럼 생겼다. 그래서 매발톱나무, 매자나무 2개가 있어요. 이런 게. 요거는요. 가시가 무서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나무일 텐데 이거는 호랑가시 나무죠. 왜 호랑가시 나무일까요? 호랑이처럼 무섭다고요? 호랑이가 가시가 있어요? 호랑이 발? 그렇군요. 요게 옛날에 호랑이 등을 긁을 정도로 억세다란 뜻이에요. 네, 호랑이 등을 긁을 수 있을 정도로 억세고 무서운 놈. 자, 얘들은요 냄새와 관련이 돼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정원수로 쓸 수 있어요. 꽃은 예쁜데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누리장나무라 그래요. 누리장, 누린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요건요. 이렇게 보니 지금 모르시는구나. 이건 돈나무예요. 돈나무라고 또 모르시죠? 만리향이라고 팔아요. 지금 꽃이 아니라 열매만 볼 거예요. 만리향이라고 해서 파는데 정식 명칭은 돈나무예요. 돈인데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money 아니에요.
원래는 똥이란 뜻입니다. 똥. 똥나무. 제주도 방언으로 똥나무예요. 왜냐면 얘 냄새가 심할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꽃 필 때 향이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향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열매가 맺힐 때는요, 파리가 그렇게 이끌어요. 파리가 그렇게 이끌어요. 파리는 똥이 많은 데 길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똥나무. 이름이 슬슬 바뀌어서 돈나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거는 천리향. 향기가 천리를 간다. 정식 명칭은 서향이에요. 서향. 상서로운 향기. 요건요 이제 맛과 관련됩니다. 누굴까요? 오미자. 5가지 맛이 난다. 보세요 요거. 누구처럼 생겼죠? 딸기처럼 생겼죠. 그죠? 나무거든요. 산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산딸나무. 그죠? 요건요. 이건 아까 했죠. 자작나무. 요거 오른쪽 건 앵두요. 앵두가 저렇게 생겼던가요? 닮긴 닮았네요. 이게 이름들이 참 원초적입니다. 옛날부터 이름들이. 파리똥도 아니고요. 닮았어요. 말씀하신 거요. 맞아요. 옛날에요. 양반들은 식물을 한문으로 다 알고 있죠. 식물 이름을 알아도. 근데 이제 종들한테 뭔 식물 갖고 와라 할 때는 종들한테 한문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죠? 쉬운 말을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따오라고 할 때 그랬대요. 가서 개불알 나무를 캐와라. 왜냐면 요게요 2개가 딱 불알 2개 딱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개불알 나무에서 괴불 나무로 바뀌어요. 괴불. 이름들이 원래 그래요. 거의 한국에 있는 나무 이름들이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식물 중에 복주머니란이 있죠. 복주머니처럼 생겨서 복주머니란이라고 했겠죠. 그죠?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름은 개불알꽃이에요. 원래 이름은 개불알꽃입니다. 개불알꽃인데 이거를 재밌는 일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식물학자께서 교수신데 이화여대 교수님이세요. 맨날 그 식물을 워낙 희귀 식물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겠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여학생들 앞에서 맨날 개불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름 바꿔버리셨어요 이걸. 그래서 복주머니란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주머니란이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으로 통용이 돼요. 학자가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식물 사진 쭉 보고 갈 텐데요. 잠시 5분만 쉴게요. 생명도시 시흥